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물이 떨어지고 특급 수송 작전을 펼칠 때 가장 앞장서서 달려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300대가량의 순찰차를 타고 전국의 고속도로를 누비는 고속도로 순찰대. 과연 고속도로에서는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62화 고속도로 안전의 수호자들.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부대장 길종균 경감.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2024년도도 다 가고 마지막 10여 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사고 없이 무탈하셨나요? 무엇보다 도로 위에서 고생하는 운전 가족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번 주는 고속도로 순찰대 길종균 부대장과 고속도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이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모든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도 더 많고, 그다음에 또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는 뭐 신호기가 있기 때문에 좀 달리다가 섰다 가다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치명적인 사고가 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사고 발생 시에는 아주 치명적인 이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엔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리는 노면 살얼음이 큰 문제가 됩니다. 미끄러지면 바로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죠. 작년도 1월에 구리 포천 고속도로 밀락 나들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47종 추돌 사고가 납니다. 그때 바닥에 블랙 아이스로 인해서 차가 연쇄적으로 추돌해서 47대가 이제 사고가 나요. 야간이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거리를 충분히 좀 확보만 했으면 그렇게 추돌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아마 너무 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그런 좀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살얼음이 괜히 도로 위의 암살자라 불리는 게 아니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순찰대에 접수되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도착을 하면 이제 2차 사고 방지를 먼저 하기 위해서 폴리스 라인을 쳐서 다른 차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인명구조, 혹시 다친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분들을 뭐 가드레일 밖으로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상황을 신속히 이제 우리 상황실이나 이런 데 보고해서 추가 경력들을 좀 투입시킬 수 있도록 뭐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7%였던 2차 사고 발생률은 올해 8월 기준으로 4%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치사율은 2차 사고가 훨씬 높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0% 미만이었지만 2차 사고 치사율은 무려 56%에 달합니다. 이는 화물차 사고 치사율인 11%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고가 나면 뭐 공사장이나 모두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신이 없어서 일단 사고에 대한 어떤 빨리 처리나 그다음에 그 현장 보존 뭐 이런 거에만 너무 막 신경을 쓰고 미처 자신의 안전은 좀 확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다들 보실 거예요. 막 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뭐 사고 부위 사진 찍고, 그다음에 서로 뭐 연락처 교환하고, 그다음에 보험사 연락해서 보험사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이탈 안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항상 달려오는 차에 2차 사고를 피해를 당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일단은 사고가 나면 그 자리를 피해서 뭐 가드레일 밖에서 말씀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보험사에 연락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차 옆에서 그런 행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걸 보면 좀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비트박스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휴게소 내에서 같이 뭐 유관기관이랑 같이 합동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박스라는 용어를 좀 다들 숙지하셔갖고 사고 났을 때 항상 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일반 운전자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밖으로 우선 대피한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한다. 사고 나면 사진 찍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캠페인이죠. 사고가 나면 너무 당황해서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번호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겐 고속도로 순찰대가 있으니 말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112 번호를 누르면 저희가 신속히 그 위치를 확인해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운전자 쪽으로 신속히 순찰차를 출동시켜서 안전을 확보하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도 놓치지 않습니다. 순찰차에 음주 측정기를 항상 싣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 났다 하면 무조건 일단은 술을 드셨는지 그걸 확인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 측도 이게 이분이 음주운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지 서로 어떤 그 의심을 안 하니까 저희는 항상 음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정균 부대장은 올해 초 발생한 사고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면서 옆 차로에서 달려오던 버스로 날아들어 3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앞서가던 그 화물차 바퀴가 빠지면서 역방 쪽으로 가던 버스에 그 바퀴가 튀어 들어가서 운전자랑 거기 있는 동승자가 3분이 사망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그때가 가장 또 막 좀 안타깝고, 조금만 그 차에 대한 정비만 잘 했어도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죠. 내가 타고 있는 버스 안으로 그 거대한 화물차 바퀴가 날아들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들 뭐 이제 생업에 쫓기다 보시니까 좀 미처 이 정비를 좀 소홀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홀히한 그 정비에 의한 고장이나 또 이런 게 좀 있어서 다른 제3의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습니다. 뭐 짐을 많이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짐을 실으면 짐이 이제 막 흔들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끼워서 고정을 시키는 이런 판스프링인데, 그거는 쓰면 안 되는데 그거를 막 달리다 보면 특히 화물차들은 이 충격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판스프링이 빠져서 이게 도로에 닿는 순간 튀어서 그게 이제 다른 운전자들 앞유리에 튀어서 부상을 발생하는데, 그런 게 좀 판스프링도 위험하죠. 우리의 고속도로가 내년엔 올해보다 더 안전하기를 기원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교통가족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62화 고속도로 안전의 수호자들을,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부대장 길정균 경감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